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 앞두고 여러분들이 자, 파트별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고 가자 하는 것 가볍게, 아주 가볍게 본 강의가 아니니까 5분 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수 좀 잠깐만 보면은 구직자 평균 점수죠. 이게 합격자는 아닙니다. 합격자는. 합격자 같은 경우는 공사, 대기업 기준으로는 물론 900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공대냐 혹은 상경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 아니면 지원하는 회사가 외국계냐 뭐 워낙 합격자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자 취업률이 굉장히 낮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점수를 구직자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취업 못하는 사람도 이거 한다고 취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이 기본이고 자, 합격자 점수는 한 850에서 900 초반 이 정도로 잡으셔야 되겠죠. 또 회사에 따라서 만점자도 뭐 공항공사 이런 데는 뭐 만점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자, LC 같은 경우 우리 기존에 이제 스킬 뭐 파트별로 뭐 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동태 진행형은 답이 아니야. 뭐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뭐 어디에 파트 1은 어디에 답이 있어. 파트 3는 뭘 들어야 돼.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공식 되게 좋아하시는데 공식이란 게 요즘 안 먹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한 30% 정도 비중이 공식이 안 맞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식을 배워야죠.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파트별로 찍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거나 스킬이라고 얘기하거나 공식으로 얘기하거나 어쨌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건 플러스 알파로 구어체라든지 아니면 공식에서 틀어지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것도 따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이것도 몰라. 패턴별 공식도 몰라. 이거 먼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배우면 한 700대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8, 900대로 올라가려면 플러스 알파 강의를 들어줘야 된다. LC 같은 경우 한 달이면 사실 뭐 내가 귀가 아예 안 들려요. 뭐 거의 영어는 젬뱅이에요. 그래도 한 달만 빠삭하면 LC는 오릅니다. RC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그러니까 개인별로 뭐 언어력이 얼마 되느냐, 논리적 사고력이 얼마 되느냐, 혹은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LC는 전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네가 얼마나 빡세게 노력하느냐. 한 달이면 점수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 수준도 보면 LC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그러면 RC는 고3 수준 요 정도로 벌어집니다. LC하고 RC의 갭이. 그래서 LC는 무조건 한 달 내에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요.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안 들립니까? 들리는데 머리가 비었어요. 머리가 프로세스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귀로 들었어? 얘가 프로세스를 못 시키니까 이쪽 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문제는 머리지 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공부는 눈하고 머리가 하는 겁니다. 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패턴, 자주 나오는 표현, 자주 나오는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적응을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LC는 듣고만 있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자, 파트별로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일일이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답이 아니라든지 자주 나오는 그림과 어휘가 한 200여 개 되는데 200여 개 얘네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파트 같은 경우도 30문제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14개 유형밖에 없어요. 그 14개가 뭔지부터 알고 얘기하라고. 나는 알아. who, when, where, how. 그리고 끝이야? 평서문, 부가문문, 아니면 반문, 뭐 이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에 대해서 마저 해야지. 알다가 마른 거잖아 지금. who가 나와요, when이 나와요, where가 나와요. 주워 들은 거 갖고 문제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14개 유형 다시 공부하세요. 그럼 뭘로 물어보면 뭐는 오답이고 뭐는 정답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래봤자 70%밖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14개 유형의 정답, 오답을 공부하고 들어가도 70%밖에 못 맞춘다고. 그래서 고득점들은 따로 자 어떤 구어체 표현, 빈출 구문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받게 돼 있죠. 3도 뭐 문제 읽는 법, 그 다음에 뭐 답의 위치 이런 거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최근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 8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시험이 이런 걸 강의 시간에 자 요새는 요것 때문에 어려워져요. 이런 거를 따로 잡아서 훈련을 하고 들어가야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가서 머리부터 들이민다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틀리는 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파4 보면은 이제 지문 유형이 7개입니다. 그럼 파4에 나오는 지문은 7개밖에 없어. 그 7개가 뭐냐고. 그런 걸 먼저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의 학습이 더 중요하다. 많이 듣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패턴, 뭐 기출 표현, 빈출 단어, 그리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함정 이런 거에 대해서 파트별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나 이런 거 좀 암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거지. 모의고사 많이 푸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파트별로 머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자료실에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 구조가 아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1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2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근데 머리 구조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듣는 건 의미가 없다. 자료실에 다운받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점수대별로 잠깐 멈춰서 캡처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들어야겠다. 점수대별로. 자, 이겁니다. 이건 캡처해서 보시고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요. RC. 자, 지금 보시면 문법적인 요소, 어휘적인 요소,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소, 그 외에도 논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명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얕은 지식, 명사 몇 개, 동사 몇 개 갖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라는 건 유기체적인 거예요. 단어 하나로 풀리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이 어우러지면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눈이 상당히 생겨야 됩니다. 그럼 보는 눈이 생기려면 이런 복합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품사 그러면 난 대명사를 알아. 그래? 대명사가 토익 시험에 나오는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게 안 나오잖아.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관계대명사를 알아. 그럼 관계대명사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5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5개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사람 다음에 후, 사물 다음에 휘치, 그게 관계대명사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온 관계대명사가 뭐냐고요.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니면 ever는 언제 쓰인다. whoever, whatever, whichever. 아니면은 소유 관계대명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출제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한번 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자료실에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시험에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맨날 문제집만 펴놓고 동그라미만 치다가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훈련을 많이 하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 그딴 식으로 문제 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내 생각엔 네 생각 필요 없어. 주관적으로 문제 풀지 마세요. 자, 이런 시험은 수백만 명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관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얘도 말이 되고 쟤도 말이 돼요. 가장 황당한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니까 얘가 답이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자,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 어디 뭐 때문에 답은 뭘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8식스는 12문제가 나오지만 12문제가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비중이 적혀져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거다. 라는 푸는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캡처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뇌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맞춰서 머리를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공식에 딱 넣고 자, 문제를 넣으면 여기서 프로세스 딱 시켜서 답이 똑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몸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파7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얘도 수능 독해 풀듯이 푸시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키밍 단계, 그 다음에 그 문서와 퀘스천을 비교하는 훈련, 그리고 어휘 문제 학습 훈련 이런 것들을 따로 다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된다.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답이 최상급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 나 최상급 알아. 최상급이 뭐? 더 모스트? 자, 토익 시험에 나오는 최상급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온 최상급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of all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 여기가 뭐가 나온다? 최상급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어부, 전체, 비교 대상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최상급인 것 같아요가 아니란 얘기지. 최상급이 토익 시험에 나오는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해서 답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뜨리시는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RC. 자, 이 점수대별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것도 순간적으로 캡처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겨울방학, 자, 겨울방학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방학이라고 해봤자 대학 4년 동안 8번밖에 없습니다. 뭐 이래서 날리고 저래서 1학년이라서 놀아서 날리고 뭐 2학년은 뭐 하느라고 날리고 그러다 보면 방학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방학 많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방학 때 토익 점수 자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뉴토익 준비하시게 됩니다. 신토익이죠. 신토익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예,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